이후 다시 문협 순수주의가 한국 문학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에서 4.5 혁명을 상상력의 원천으로 삼는 새로운 문인들이 자기들의 목소리를 집합적으로 낼 수 있는 매체가 부재한 상태에서 그 하나의 말하면 분출로서 창비가 나왔거든요. 창비가 상업적으로 처음부터 큰 야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랄까는 없었고, 오히려 그 초기의 창비가 무엇보다도 그 신경을 쓰고 노력한 것은 바로 편집이지요. 다시 말하면 얼마나 새로운 필자들을 발굴하고 그 당시 60년대의 그 침체된 문단을 개혁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불러오느냐, 이런 거기에 그 역량을 집중했었고, 책만 파내고 새로운 사람을 이제 받아들이고 해서 창비가 아무한테나 그 지면을 주진 않지만 그 창비가 그 편집의 애초에 그 의도한 거와 같은 생각을 가진 필자에게는 기회를 줬죠. 기회를 줬는데 그것이 처음에는 좀 당시의 문단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불만이었을 것도 같아요. 또 좀 뭐라고 할까, 좀 질투하고 뭐 이런 것도 있었고, 또 창비의 이념이 새롭다 보니까 그 색안경을 끼고 뭐 민중이라든가 이런 그 참여라든가 이런 얘기가 그런 단어가 당시에는 그 레드 컴플렉스가 심어둔 때니까 이런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, 그 어찌 훗날에도 내가 어떤 우리 지금 원로 작가 한 분한테 창비 그거 공산주의 아니에요?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. 근데 그만큼 오해를 받았어요. 오해를 받고 했는데 그 오해를 창비는 잘 참아내고 그 오해를 계속 그 애초에 생각했던 그대로 진행을 했어요. 진행을 하고. 뭘까요? 그 선구자적 혹은 혁명가적 젊은이 다오며 뭐 주의를 끌었는지 백력전 선생님께서 뭐 그걸 선택해 주시고, 어디 종로 이관 다방에서 만났습니다. 그 위대한. 그리고 직접 백락천 선생님이 나오셨어요. 그러더니 지금도 소년 같은 모습이죠. 밝은 얼굴로. 뭐 전혀 어른 같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. 그것도 또 시라고 부르대요. 이제는 민용태 씨의 시 같은 시가 나올 때가 됐습니다. 그리고 장비가 선생님을 모시기로 했습니다. 아주 겸손한 말씀을 그러고, 심지어는 말이죠, 원고를 미리 줘야지.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, 잡지사서. 지금도 없죠. 원고 뭐 나오고 난 뒤에 한참 뒤에 주는데 봉투에다가, 그것도 예쁜 흰 봉투에다가 원고를 쏴가지고 고맙습니다. 그 아직도 학생이었던 때입니다. 대학생 때. 그 감격은 평생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. 그 60년대 창비를 통해서 처음 데뷔한 문인 중에 아마 제일 유명해진 분이 박영웅 씨일 겁니다. 그 불얘기라는 작품, 장편 소설인데요. 이 불얘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느 잡지에 중편 소설을 투고했다가 거기에 심사위원으로 투고했다 떨어졌는데, 그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이호철 선생이 이건 떨어질 만한 작품이기는 하지만 뭐가 희망이 뭔가 보인다. 이래서 그 작자를 불러가지고 그걸 좀 새로 써봐라. 그래서 한 몇 번에 걸쳐서 새로 썼지요. 그래서 중편이 장편의 분량으로 늘어나면서 작품 질도 굉장히 아주 놀라운 작품으로 바뀌었지요. 그래서 3회에 걸쳐서
그 당시 200자 원고지로 600매 정도의 분량으로 3회가 연재됐어요. 그런데 이 방영시는 그 당시 뭐 문단에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은 26살밖에 안 된 이름 없는 문인이었는데, 이런 작가들도 오직 그 작품만 가지고 문단에 선을 보였고, 이것이 그 당시 문단에 커다란 그 반향을 불러일으켰죠. 그런 것도 창비의 어떤 편집 방향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. 68년도에 제가 창비에서 일을 할 때는 그 70년에 나오는 문학과 지성의 주역들도 전부 그 창비 그룹이었다고 할 수가 있죠. 그 김현이나 김주현, 김치수 이런 친구들도 창비에 글을 썼고요. 그때 같은 생각, 같은 그 문학하는 자세, 문학하는 태도로밖에 보여질 수밖에 없었죠, 그때는. 이 창비라는 매체를 통해서 문인 지식인들, 새로운 문인 지식인들이 결합되고, 이 힘들이 비축되어서 70년대 이제 본격적인 이제 개간지 시대의 개간지 시대로 들어가는데, 독재 정권에 의해서 사상계가 70년에 폐간됨으로써 창비가 말하자면 그 목소리까지도 함께 담아내는 그런 매체로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. 우리는 지금까지 60년대 한국의 지성을 대표하는 사상계와 문학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.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70년대를 대표하는 창작과 비평의 탄생 과정도 살펴보았습니다. 소외된 계층과 민중의 현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며 글로써 사회의 현실의 왜곡을 바로잡으려 한 60년대 문학계의 움직임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느끼게 하는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. 다음 이 시간에는 60년대 현실의 모순을 깨고 70년대 신선한 담론의 서막을 연 김지아의 오적 등 피라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